안녕하세요. 지우리얼 에스테이트 조민수입니다. 금일은 도쿄의 상징인 도쿄타워를 등지고 있는 아카사카바시 코사탱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도쿄타워를 가장 드라마틱하게 볼 수 있는 곳 중 한 곳인데요. 그러다 보니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사람들이 몰리는 곳 중 한 곳입니다. 이곳에서 약 도보 7분 정도에 떨어진 미타가든 힐즈에 대해서 저희가 소개해드리려고 현재 나와 있는데요. 예로부터 이곳은 권력과 부가 모였던 곳이고요. 메이지 시대 이후 같은 경우는 정부기관과 그리고 재벌저택이 들어서면서 많은 재력가분들이 선호하는 지역으로 자리 잡혔습니다. 실내와 외부 그리고 주변 환경까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시죠. 네, 그리고 가까운 역이 아카바네바시 역인데요. 역에서 도보 5분, 그리고 금일 소개해드릴 물건에서 도보 6분 사이에 중앙병원이 하나 있습니다. 사이세이카이라는 이제 병원인데 1915년에 개원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벌써 100년이 넘었죠. 근데 다른 병원들도 좋지만 이 병원 같은 또 특별한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 게, 병원 자체가 나누어 가리지 않고 의료를 제공한다는 그런 정신으로 해서 지금과 같은 병원이 자리 잡은 건데, 메이지 천황이 1911년에 이 병원을 개원하기 위해서 일본 돈, 그 당시 돈으로 150만 엔을 하세해서 지금과 같은 병원이 자리 잡았다고 합니다. 재생의 정신은 의료를 받지 못해 곤란한 사람들에게 손을 내민다는 설립 취지를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고, 노숙인 전용 병상을 유지하는 등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 제공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전 영상에서 소개해드렸었던 그 병원과 동일한 초대 원장인데, 이타사토 시바사부로를 초대 원장으로 문을 연 병원으로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계속해서 이 의료 정신을 실천해 왔다는 것은 정말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또 다음 곳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금일 소개해드릴 매션 가까이에는 여러분들도 아실만한 케이오 대학 미타 캠퍼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실제로 안에 들어와 봤는데, 와, 역시 명문대학답게 좋네요. 1850년대에 사와 유키치라는 이제 계몽서상가이자 교육자에 의해서 설립됐다고 합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미타 캠퍼스 자체가 또 어느 정도의 이렇게 높은 집안에 있는지 아실 겁니다. 주거하고자 하는 그 근처에 교육기관이 있고, 그 교육기관 또한 또 명문 대학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도 또 좋은 장점으로 자리 잡는 것 같습니다. 독립자존을 관학 중심으로 삼아서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인재들을 배출을 했는데, 정치, 경제, 연애, 어디 빠지는 곳이 없는 것 같습니다. 가장 좀 여러분들이 아실 만한 인물로 치자면 역대 총리라고 불리고 있는 고이즈미 총리라던가, 그리고 또 일본의 이제 회계사 시험이 있지 않습니까? 역대적으로 가장 많은 합격률을 1위로 선점하고 있는 곳이 또 이 케이오 대학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조금 들어가면은 중요문화재가 또 있다고 하니 그쪽으로 이동해서 한번 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멀리 보이는데, 정면에 보이는 이 오래된 건물이 사실상 1800년대에 지어진 건물이고 미타 에세스관이라고 합니다. 한국말로 역역을 하면은 연설이라는 말이거든요. 왜 중요문화재인지, 그리고 또 왜 특별한 물건인지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연설이라는 문화 혹은 연설이라는 것은 어디서든 쉽게 볼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당시 1870년대 그때 당시에 사람들 앞에서 모아놓고 얘기를 한다는 거는 사실상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어느 한 강단에 올라가서 발표를 하게 되거나 혹은 스피치를 할 경우에는 약간의 목소리가 또 바뀌게 되고, 표정도 그렇고 말투도 그렇고 좀 또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랬던 문화가 사실 여기서 시작됐다고 합니다. 배경이 사실상 이 건물 안에 있는 거고, 일본 내에서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 연설을 하는 게 너무 우스꽝스럽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이렇게까지도 얘기를 했대요. 절대 서로 웃지 말자고, 그렇게까지 약속을 하면서 연설이라는 문화가 생긴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그때 당시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얘기하는 게 얼마나 어려웠었을까. 그때 아무도 하지 않았던 부분인데, 이제 바로 또 건물 쪽으로 또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너무 더운데 여러분들도 더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아자부역 앞에 도착을 했습니다. 미타가든 힐즈에서 이 역까지는 도보 7분, 560m인데요. 보통 1분 같은 경우에는 1분당 80m를 제한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에 따라서는 좀 다를 수도 있는 점은 양해 말씀드립니다. 뒤쪽으로 보시는 게 이제 아자부주반역인데, 남북선이나 오에도선을 이용할 수 있어요. 이 두 가지를 사용할 수 있는데, 오에도선을 이용을 하신다고 하시면 록봉기 혹은 신주쿠까지도 한 번에 가고요. 남북선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남쪽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는 선이거든요. 그래서 탑승을 하게 되면은 사이타마는 물론이거냐 도쿄대학까지도 한
번에 갑니다. 이 두 노선이 있다 보니까 도쿄에서 어디 중심지를 가는 데는 큰 불편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자부주반이라는 역은 사실 한국의 평창동과 또 같은 곳이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2000년이 들어서야 이 오에도선이 개통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옛날의 정치나 혹은 시타마치라고 해서 이전부터 있었던 신이세, 미세들이 아직까지도 있으면서, 그리고 또 신규로 들어왔던 테넌트들도 같이 만나다 보니까 어느 다른 지역에서 확인할 수 없는 점포들과 분위기를 지금까지 조성을 하고 있죠. 한번 실제로 어떤 점포들이 있는지 맵이 있는데 그쪽으로 한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약 300년 전부터 이어오던 상점가들이 많다고 해요. 그리고 실제로 100년이 넘는 기업들도 많이 존재하고 있고요. 이 상점가 맵인데요, 한번 보시겠습니까? 색깔별로 표시되어 있는 곳이 다 점포입니다. 아자부지방 상점가 같은 경우에는 에도 시대 때부터 형성이 되었다고 합니다. 후르가와를 중심으로 한 교통의 요지이기도 했고요. 다이묘와 그리고 시모야시키, 가신들의 주거지가 주변에 모여 있으면서 서민의 상업지구로 자연스럽게 성장을 했고 지금과 같은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다른 상점가들과 다르고 또 거리 분위기가 좀 다른 것 중에 하나가 이런 보도블록부터 다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인도에 있는 이 블록도 그렇고 차도에 있는 이 블록도 보시면은 다른 데서와는 좀 다르죠. 근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예전의 분위기를 연상하게 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또 저렇게 블록이다 보니까 자동차들 또한 높은 속도를 낼 수 없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같이 공존할 수 있는 공간이 형성된 것 같습니다. 다 왔네요. 저기 정면에 보이는 곳이 오늘 소개해드릴 곳입니다. 초대 주인은 콩야의 겐베라는 애칭으로 불렸고 에도 시타마치를 돌아다니면서 직접 볶은 콩을 팔았다고 합니다. 아자부지반의 자리를 잡은 이후 지금까지 160년까지도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한번 실제로 들어가서 내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도 맛있겠다. 이런 것도 무시앙빵도 파는데 이런 거 한번 먹어볼까? 아, 혼드 스크리 타테도 있네. 오늘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여기 시세토라는데 이거를 먹으면 출세하는 것 같은데요. 한번 먹어볼게요. 이거 하나 사가자. 네. 네. 네, 실제로 한번 사봤는데 개당 한 500엔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건물 외관과 달리 실제 안에 들어가면 다양한 맛이 있었고요. 그리고 되게 먹기 좋게 가공이 돼 있어가지고 젊은 친구들 혹은 아이들한테도 권해볼 만할 정도의 크기와 그리고 디자인이 되어 있었어요.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또 이동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맨션과 가까운 곳에 세계적인 혹은 일본에서는 가장 유명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야마기와 조명집이 있거든요. 조명뿐만 아니라 인테리어도 하고 있는 곳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건물과 바로 옆에 있다 보니까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야마기와 같은 경우에는 1923년에 이제 기업을 했고요. 100년이 넘은 조명 인테리어 기업입니다. 근데 이쪽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1990년대까지는 이제 아키하바라에 있었다고 해요. 근데 값싼 자재들이 이렇게 많이 파는 곳으로 되다 보니까 조금 노선을 달리해서 고급 브랜드로 이렇게 취향을 하게 된 게 지금의 야마기와라고 합니다. 그 조명이나 제품들을 실제로 봐보시죠. 네. 그리고 우리 회사에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의 조명이 또 여기 있어서 왔는데 폴리신 시리즈인데요. 네, 요거를 복각을 할 수 있는 라이센스는 여기 야나기와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제품을 사려고 하면 이쪽에서 사야 되죠. 근데 그 밖에도 보니까 되게 다양하게 많아요. 루이스 폴센도 있고 되게 다양한 조명들이 와 있으니까 혹시 일본에서 세컨드 하우스 혹시 조명을 사야 된다고 하면은 조명을 실제로 인터넷에서 보는 거랑 그 색감과 그 분위기가 연출되는 게 다르다 보니까 꼭 한번 이렇게 오셔서 현장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조명 기구만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대형 상업 구간이나 그리고 고급 주택 프로젝트 조명 컨설팅을 비롯해서 깊이 관여하고 있다고 합니다. 눈에 직접 부딪히는 자극적인 빛을 배제하고 벽면과 천장을 활용해서 공간 전체의 이찰감을 살려주는 미학 덕분에 세계 주요 건축자들과도 1순위 협업 대상이 되고 있다고 하네요.
미타가든 힐즈에 이제 거의 다 도착을 했는데, 미타가든 힐즈의 사실 미타는 이제 지역명이거든요. 근데 이 미타라는 곳은 다른 지역반 대비 더 높습니다. 그래서 아자부주반 같은 경우에는 미타에 비해서는 조금 낮은 지형에 속하고요. 미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높은 지형에 있다 보니까 에도 시대 때에는 권력가 혹은 무사 집안 사람들이 주거를 했다고 합니다. 저택지 시모야시키가 시작되는 곳은 저렇게 푯말이 있다고 좀 말씀을 드렸었어요. 언덕이 시작되는 곳,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하수나 배수나 이런 부분들이 잘 시공이 되어 있어서 사실상 비가 오더라도 침수되는 지역이 없지만은, 예전에는 시설들이 충분하지 못했기 때문에 비가 조금만 오더라도 발목까지 물이 찼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밑쪽에 위치한 거주지의 사람들은 언제나 발이 축축했었던 거죠. 근데 반면 이렇게 언덕 위에 살던 사람들은 조망도 나오고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한, 그러다 보니까 무사와 같은 그런 집안들이 줄곧 입지를 선점해 왔던 것이죠. 이 경사를 따라 에도 시대에는 다이묘의 저택들이 자리를 했고, 이후에는 대학교, 대사관, 재벌, 영빈관들이 들어섰습니다. 지금의 이곳은 상업 중심지라기보다는 권력과 교육 그리고 외교와 연결된 저택지의 성경이라고 이해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미타라는 이제 지역의 유래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이제 황실에 바치는 별을 기르던 논이라는 의미에서 유래했다는 설이 또 유력합니다. 예로부터 국가와 가까운 특별한 땅이었던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이죠. 미타가든 힐즈까지 가는 그 과정에 바로 또 왼쪽에 보시면은 또 대사관이 있거든요. 1965년에 지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역사적인 건물로도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마츠가타라고 해서 이전 총리 있는데, 일본에서는 2번이나 총리를 한 그분이 원래 살았던 곳이 이탈리아 대사관이었다고 합니다. 대사관 내 정원은 17세기부터 이어져 온 역사적인 정원으로서 에도 시대 승려와도 관련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도쿄 시내에서도 유서 깊은 정원 중에 하나로 꼽히는 곳인데, 저희가 들어가 볼 수는 없으니 참조 자료가 있는지 확인을 해서 또 영상이나 혹은 자료로 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바로 집 근처에 가까운 곳에 대사관이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치안적인, 안정적인 부분이라고 또 생각할 수도 있는 요소 중에 하나인데요. 와, 담벼락 보십시오. 대사관 안에는 정말 한번 다 들어가 보고 싶어요. 원래 와타나베 스나라는 인물이 있었고, 헤이안 시대 유명한 무장이었다고 합니다. 라쇼몬의 도깨비를 퇴치했다는 전설로 유명한 무사 와타나베가 이 부근에서 태어났다는 얘기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도쿄의 지명은 이렇게 주소가 아니라 과거의 이야기를 보존하는 기록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사례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맨션을 소개해드리기 전에 바로 또 그 옆에 있는 미치 구락도라고 해서 이제 영빈관을 소개해드리려고요. 근데 코너에 위치한 이 나무 크기 한번 봐보십시오. 미나토구 내에서도 1등지라고 하는 미타가 맞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오래된 나무가 믿겨지시나요? 그 지역의 특성이나 또 다른 지역에서 볼 수 없는 부분들을 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미츠라는 이제 그룹은 일본에서도 꼭 대표하는 기업 중에 한 곳인데, 여기 건립만 돼도 벌써 한 400년 가까이 됐습니다. 설립이 된 건 1990년 초반이라고 해요. 그룹 회사가 되기 위해서 설립한 회사를 기념하기 위해 만들어진 게 이 영빈관이고, 그때 10대 당주였던 미츠이 당주로 인해서 자리 잡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라프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이 회사원들도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되게 프라이버시 했었고, 실제로 지금까지도 회원제로 운영되고 있다고 합니다. 외관을 지금 영상에서 보실 수 있을 텐데, 이 앞에 있는 건물 외관과 그리고 오늘 저희가 소개해드릴 건물 미타가든 힐즈거든요. 정면 한번 보시는 이 파사드 한번 봐보시죠. 이 건물도 원래는 간이보험청사, 지난번 영상에도 한번 설명해 드렸었지만 실제로 정부기관으로서 사용했던 건물을 남기고 보존을 하면서 그 뒤쪽으로 신축을 한 건물인데, 프락부의 건물과 그리고 본 건물의 정면의 파사드를 보면은 뭔가 대화를 하고 있다는 느낌도 들지 않습니까? 그 말이 뭐냐, 향후 위화감이 들지 않게 주변 환경이나 이런 부분들이 신경을 써서 건축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생각은 어떠하신가요? 간이보험청사 뒤쪽으로 되어 있는 신축 건물을 통해서 현대적 해석이 진행이 되었고, 그리고 정면에 보이는 메인 파사드, 이 간이보험청사를 다시 재해석을 해서 시간적 깊이를 표출을 해왔고요. 이 두 부분이 만나서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의 또 다른 세련됨을 구현을 한 모델이 미타가든 힐즈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미타가든 힐즈 같은 경우에는 가든 힐즈의 두 번째 시리즈거든요. 첫 번째 가든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영상에서 소개해드렸었던 히로 가든 힐즈입니다. 그 히로 가든 힐즈가 준공이 되고 난 이후 약 3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 두 번째 시리즈가 나온 것이 미타가든 힐즈입니다. 내부에 들어가서 공용 시설이나 한번 엔트런스 쪽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실내로 들어왔는데요. 와, 미타가든 힐즈는 진짜 언제 와도 새로운 것 같습니다. 제 뒤쪽으로 보이는 거 보이시나요? 이 패턴들이 어떻게 보면 하나의 문양 같이 보여서 되게 세련감을 주는 거와 동시에 시선을 차단하다 보니까 프라이빗한 느낌도 듭니다. 그리고 약간은 위계도 느껴지지 않나요? 그런 부분들이 이어져서 바로 이 양쪽으로 대칭되는 기둥들이 있고, 기둥들 또한 어떻게 보면 약간은 위험 있게 또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천장 조명들을 보면은 자연스럽게 중정으로 이어지게끔 유도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과정에서 이 양쪽에 있는 기둥들에 실제로 가까이서 보잖아요. 역시 100년 가까이 된 건물처럼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 실제로 좀 이렇게 디테일하게 보다 보면은 그 세월을 좀 느낄 수 있는 자재들도 좀 보이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천장에서 자연광이 오는데, 저도 모르게 이 천장에서 이어지는 다운라이트와 그리고 이 계단 안쪽에 위치한 또 다운라이트가 자연스럽게 시선을 유도시켜서 또 올라가 보게끔 하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 계단 쪽도 있지만은 뒤쪽에 보면 또 엘리베이터도 있어요. 근데 이 공간이 너무 예쁘고, 그리고 또 이 카펫 또한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데 시원해 보이지 않습니까? 한번 따라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르네요. 이렇게 1층에서 봤었을 때 메인 엔트랜스 광경과 그리고 또 2층에서 이렇게 내려다 봤었을 때 광경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정말 신과 구를 어떻게 이렇게 잘 조합을 해서 세련됨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게끔 한지 모르겠습니다. 1층에서 저희가 계속 올라오는데 이 카펫이 어떻게 보면 두 가지의 역할을 또 하는 것 같아요. 이제 걸을 때마다 이제 소음에 대한 부분이 확실히 되지 않는 거, 그리고 두 번째가 어느 쪽으로 우리를 인도해주는, 그래서 이 카펫을 따라 올라오다 보니까 어느새 4층까지 도착을 했거든요. 그리고 양쪽에 있는 이 대리석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좀 고전적일 수는 있으나 중간중간 무늬 패턴을 기하학적으로 넣음으로써 공간을 다시 한번 또 세련되게 하고, 자연스럽게 지금 조명이 들어오고 있는데 자연광으로 생각돼요. 그런 스테인드 글라스를 통해서 비춰지는 이 대리석이 한층 더 돋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위계와 질서 이런 부분들도 같이 느낄 수 있는 곳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한번 보시죠. 스테인드 글라스를 따라서 자연스럽게 이동을 하면은 정면에 바가 있습니다. 근데 이 바는 여느 바와는 또 다른 게 임페리얼 호텔과 협업을 해서 실제로 영업도 하고 있는데 오후 시간에 하고 있다 보니까 영업 시간은 확인이 필요합니다. 내부까지 들어가서 살펴보시죠. 엄청나는데요? 지금은 낮이다 보니까 지금 앞에 보이는 저 미츠이 구락부, 미츠이 영빈관이 이렇게 명확하게 또렷하게 보이지만 또 저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다면 조명으로 인해서 저 100년이 넘은 건물이 또 한 번 이렇게 저조명이 되는데, 그때 그 분위기는 조금 뭐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사람을 현혹시킨다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아름답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런 건축물을 이곳 미타가든 힐즈 내에서 가족과 게스트를 초대를 해서 100년이 지나도 있는 그 건물을 같이 바라보면서 대화를 나눌 수 있다는 그 시간을 갖는 것만 하더라도 의미 깊지 않을까요? 또 어떻게 보면 이 바의 또 하나의 큰 장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안쪽으로 가면은 또 약간의 프라이빗한 공간도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왼쪽 오른쪽으로 해서 프라이빗하게 앉아서 대화할 수 있는 공간도 있고, 퍼블릭하게 앉아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카운터석도 있고요. 예. 이전에 제가 왔었을 때 안쪽에서 또 프라이빗하게 음식이나 혹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안쪽에 위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무늬들도 보면 되게, 그죠? 따라서 다시 한번 내려가 보면은 자연광이라서 그런 것 같은 조명이 되게 좀 괜찮은데요. 눈이 아프지 않고 잘 또렷하게 멋있는 것들이 보인다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이렇게 내려가다 보면은 또 3층에는 게스트룸이 있어요. 저도 이전에 신축 분양시 때 한번 들어가서 본 적이 있는데 웬만한 호텔보다 좋은 것 같습니다. 5성급 호텔의 퍼포먼스 정도 나오는 것 같고, 그리고 또 이쪽에서 그 보는 뷰가
예술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1, 2, 3 3개의 그 게스트룸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공간이 이렇게 지나갈 때가 정말 가장 좋았던 것 같은데요. 왜 그러냐면요. 화면에서 보이실 거예요. 양쪽의 대칭이, 그리고 천장에 있는 이 정사각형의 격자와, 그리고 하단에 보시면 이 마블이 되어 있는 패턴이 규칙적으로 있다 보니까 계속해서 그런 부분들도 안정감을 주는 것 같고요. 클래식한 부분을 현대적으로 재해석이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도 되게 세련됨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정면에 보이는 이 센터 쪽에 들어가는 이 문 도어의 양쪽에 있는 조명 또한 두 곳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정말 공간을 가운데로 뚝 잘랐었을 때 어느 한 곳도 지우치지 않은 미타이즈 힐즈에서만 볼 수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센터 힐 쪽 앞쪽까지도 한번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와. 여기서부터 좀 달라지네요. 양쪽의 이 통로를 지날 때까지도, 심지어 물줄기가 나오는 이 입구까지도 어떻게 보면 좌우대칭이 연속이었던 곳이 센터 힐을 들어왔었을 때 중앙쪽에 보이는 이 아트, 오브제를 통해서 공간이 확장되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안에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외부로 나갈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사실 이 위쪽이 7,000제곱이 넘는 가든 라운지라고 하면 믿으시겠어요? 한번 가보시죠. 네. 봄에 왔었을 때라는 또 다른 느낌입니다. 들어왔었을 때 이 식물 냄새가 와, 엄청난데요? 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식물의 종류가 다양합니다. 약 170개 이상의 식물, 관형식물이 있다고 하고요. 사계절 내내 보여주는 모습들이 달라지다 보니 365일 질리지 않고 시간이 보내는 것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저 뒤쪽으로는 또 꽃까지. 어디 정말 리조트에 왔다고 얘기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편안함과 그리고 안락함까지도 느껴지는 공간인 거 생각됩니다. 도쿄 미나토구가 맞고요. 주변에 어떠한 차 소리, 이런 소리는 들리지가 않네요. 네, 그럼 다시 한번 좀 안쪽으로 들어가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부에서 오는 혹시 게스트분들이 계시다고 하면은 이쪽에서 미팅을 하거나 비즈니스적으로 일을 보실 때도 이쪽에 오셔서 볼 수 있는 공간이 있고, 이 공간은 지금 사람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진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카페 라운지 바로 옆에는 내추럴 로선이라고 해서 로선보다는 프리미엄의 로선이 들어가 있고, 한번 여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도로 한편에 있는 편의점을 갖다 놨다고 하더라도 전혀 무색하지 않을 정도의 상품군인데요. 복숭아 이런 것도 팔아요. 지금 복숭아 철이라고 하는데 두 개에 1,200엔이네요. 오이시기뉴, 이게 세금 포함해서 한 340엔 정도 하네요. 지난번 아자부다이 힐즈에서는 한 390엔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한 20% 정도 비싼 거네요, 아자부다이 힐즈가. 그 밖에도 이렇게 식품군이나 이런 것도 괜찮아 보이고, 이런 거 잘 파는 거 되게 좋다. 그죠? ATM 이런 것도 있고, 간단하게 또 끼니를 해결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각각 개별 표장이 되어 있네. 이런 것도 되게 좋은데요. 모든 공간들이 다 라운딩이 되어 있고 부드럽게 굴곡이 있다 보니까 공간 자체가 되게 딱딱하지가 않고요. 청구가 그렇게 높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공간이 되게 쾌적합니다. 보이는 이제 중정이나 이렇게 수정 같은 공간이 큰 몫을 하겠죠. 그리고 자연광이 비춰지는데, 이 자연광이 이 식물들로 인해서 밝기를 혹은 조율되고 있다. 수백만 원, 수천만 원짜리 조명보다 더 큰 값어치를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원을 통해서 또 이동을 하다 보면요, 가볍게 공부를 하거나 미팅할 수 있는 공간이 있거든요.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네, 이렇게 앉아서
학습을 하거나 데스크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 아침 8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한쪽 면이 이렇게 자연과 근접해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편안한 심리 상태가 되고 공부에 혹은 학업의 성적이 좀 더 올라갈 것 같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또 반대편 같은 경우에는 미팅룸이 또 이렇게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워크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도 조별 과제가 있거나 혹은 친구들 단체로 해야 되는 업무 혹은 과제들이 있었을 때는 이런 미팅룸을 이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피트니스 시설도 있는데 지금 사람이 이용하기 때문에 좀 제한이 있을 수 있으나 이렇게 이용하실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자연광이 들어오는 곳에서 이렇게 운동을 하다 보니까 외부에서 운동하는 것과 같은 또 효과를 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미타가든 힐즈 센터힐에 들어오시면 이 장면을 많이 보실 겁니다. 실제 입주자분들도 겪는 고충 중에 하나라고 하십니다. 이유 중에 하나가 가고자 하는 곳이 보이지가 않고 도달하고자 하는 곳이 없다 보니까 이곳이 지난번에 왔던 곳이 맞나? 라고 헷갈려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우스갯소리로는 혹시나 술이라도 한잔 했던 날이라고 하면은 하루 종일 여기에서 갇히게 생겼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또 장점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안 그래도 넓은 부지인데 그 부지 내에서도 사람들이 새로운 공간 혹은 처음 갔던 곳이라고 인식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빌라라는 또 공유 시설이 있는데 이 빌라는 사전 예약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따로 한번 공유 시설은 정리해서 영상으로 좀 안내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우스힐을 찾아갈 때는 사실 요 오브제를 보면서 기억을 했습니다. 이곳이 왔던 곳인지 아닌지 기억하려고 하면은 그 지역에 왔을 때 메모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 메모리가 저한테는 저 조형물이었던 거죠. 네. 그리고 또 이쪽 안쪽으로 또 오게 되면은 또 다른 스터디룸이 이렇게 있습니다. 보통 공유시설이라고 하면은 한 구획 내에 몰려 있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스페이스들이 중간중간에 있다 보니까 원하는 공간에서 또 사람이 혹시나 인적이 있다고 하면 드문 곳에서 또 이렇게 선택해서 할 수 있는 것도 하나의 장점으로 생각됩니다. 개인실까지도 있네요. 물건 쪽으로 한번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릴 해당 층에 도착을 했습니다. 저희가 중정일동에서 이렇게 들어왔었을 때 녹색에 대한 이미지가 되게 강했거든요. 근데 들어오자마자 이 나무를 보게 되니까 꼭 한 큰 그루의 나무가 있다고 치면은 위에 나뭇잎을 보다가 이렇게 밑에 가운데를 나무대를 보잖아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어느 공간에 들어왔다 혹은 그 그늘 밑으로 들어왔다라는 약간은 그런 이미지를 주는 것 같습니다. 한번 이동해 보겠습니다. 이런 것도 보시면요. 제 나름 그 해석이기는 합니다만 중정에서 봤던 그 초록색 그리고 들어왔었을 때의 녹색 그리고 밑에는 카펫 같이 되어 있지만 이 불규칙적으로 되어 있는 이 패턴이 어떻게 보면은 꼭 나무 밑에 있는 뿌리 혹은 흙과도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간이 딱딱해 보이지가 않고 되게 편안한데요. 그리고 심지어 또 들어가고자 하는 이 문이 옥제 시트로 되어 있기는 합니다만 충분히 나무에 대한 그런 질감이나 이런 부분들이 시각적으로는 재현이 잘 된 것 같습니다. 그럼 한번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실내로 들어왔습니다. 역시 날씨가 더워서 그런지 안에도 이렇게 푹 지네요. 한번 바로 리빙 쪽으로 지나가서 저희가 전망부터 보죠. 근데 딱 피벗도어 그 사이에 이렇게 글라스 처리가 되어 있어요. 근데 글라스 처리가 되어 있는데 이 사이로 도쿄타워가 일부 보이거든요. 그것만으로도 되게 기대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한번 들어가 보시죠. 전망이 어마어마한데요. 와, 미타가든 힐즈에서 이렇게 도쿄타워 뷰가 리빙에서 바라볼 수 있는 세대수는 한정적일 거라고 생각됩니다. 10층인데도 불구하고 도쿄타워의 거의 전신이 다 보일 정도인데요. 와, 겨울에는 크리스마스 트리 필요 없을 것 같은데요. 한번 보시죠. 네, 금일 소개해드릴 미타가든 힐즈 사우스힐의 10층 코너 유닛에 들어와 있습니다. 어떠하신가요, 뒷모습? 도쿄타워가 정말 눈앞에 있다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근접한 거리에서 이렇게 도쿄타워를 뵐 수 있는 유닛은 희소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본 물건의 가격 같은 경우에는 8억 6,800만 원이고요. 전체 면적 같은 경우에는 102제곱, 한국평수로 치면 30평입니다.
방은 2개로 2LDK이며 리빙 같은 경우에는 27조, 마스터룸 같은 경우에는 10조, 그리고 서브룸 같은 경우는 7조 해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2LDK에 매월 발생하는 관리비 같은 경우에는 수승적립금을 포함해서 약 11만 9천엔이고요. 주차장은 포함되지 않고 있습니다. 주차장을 만약에 포함할 시에는 5만엔에서 8만엔 정도 비용이 추가 발생을 하며 인터넷 비용 같은 경우에는 월 1,200엔, 한국 돈 약 만원이 조금 넘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있는 곳이 이제 리빙인데 27조라고 하면 한국 평수로 치면은 약 13평이 좀 넘는 구조입니다. 그런데도 더 넓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 이유 중에는 이 코너 유닛에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보시는 것처럼 시선이 어딘가에 방해 없이 그 다음 시티뷰까지도 연결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넓게 느껴지게 하는 작용을 하지 않나 싶습니다. 리빙이 그렇다고 해서 작냐? 그렇지 않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L자형 소파를 놨는데도 불구하고 충분한 공간이 나오죠. 그리고 그 가운데 또 이런 소파도 나올 정도니까는 충분한 공간 구성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오시면은 바로 이제 키친이 있는데, 키친 또한 카운터 키친으로 되어 있고 3구와 그리고 수전이 이렇게 있습니다. 중간에 있는 이 스페이스 또한 충분히 확보되어 있다 보니까 요리하시는 데나 가사 일을 하시는 데도 충분히 불편함이 없게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수전 같은 경우에도 곡선형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세련된 분위기에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쿼츠 상판 또한 하부에 있는 이 대리석과도 약간은 비슷한 느낌이 나다 보니까 공간의 통일성을 좀 더 주는 것 같고, 벽지 또한 라이트 그레이인데 어떻게 보니까 자연 조명 때문에 그런지 조금 하늘색 빛도 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이 역시 하얀색 혹은 하얀색 계통의 장점이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은 날이 밝으니까 약간 하늘색 빛이 돌지만은 저녁이 된다고 하면은 그레이 쪽에 가까운 크로스로 표현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싱크 같은 경우에는 음식물 쓰레기를 따로 분리하지 않아도 되는 디스포저가 있고요. 그리고 또 제 뒤쪽으로는 또 수납 공간이 이렇게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이제 냉장고를 놔둘 수 있는 공간이 있고, 그 가운데 하부와 상부에 수납 공간이 있고, 그리고 그 왼쪽에도 충분한 수납 공간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도 카운터 키친의 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충분히 보완되는 것 같습니다. 키친 바로 옆에 완벽하게 개폐가 되지 않는 공간이긴 하지만은 이렇게 문을 열어둘 수 있는 공간 또한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음식 냄새나 이런 부분들도 컨트롤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왼쪽에 다이닝 공간이 있습니다. 지금 4인이 앉을 수 있는 공간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조금 더 큰 테이블을 놔둬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 6인에서 7인까지도 앉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 공간을 충분히 생각이 들고, 제가 생각하기로는 여기는 원래 3LDK였을 것 같아요. 이유 중에 하나는 키친 바로 위에도 이렇게 에어컨이 공간이 있고, 그리고 이쪽에서도 발코니가 또 나갈 수 있는 공간까지 있거든요. 그리고 아마 이쪽에 문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이쪽을 방을 만들어도 충분한 공간이 나오기 때문이죠. 3LDK로도 나중에 추후 변경이 가능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은 가족의 인원에 따라서 2LDK도 가능하겠지만 추후 가족이 혹은 식구가 늘어난다고 했었을 때 이 공간을 다시 한번 방으로 하게 된다고 하면 3LDK 구조가 나오겠죠. 이런 부분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방으로 하니까는 이 리빙에서 밖으로 나가지 못한다는,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도 갑갑하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 없이 바로 또 키친에서 또 외부로 나갈 수 있는, 바로 발코니와도 연결되거든요. 너무 좋은데요? 바로 앞에 또 이렇게 학교가 있다 보니까 이 이상 건물이 들어설 수 없고, 그 앞에는 또 저희가 소개해드렸던 병원입니다. 그 병원도 지어진 지가 얼마 되지 않다 보니까 앞에 있는 도쿄타워의 뷰를 반세기 정도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이상 충분히 확보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쪽으로 이동하고 싶어지는 느낌이 드는 거는 아마 이 도쿄타워 때문이겠죠. 네. 어떤 한 저희 고객님 플로어를 가니까 이 여기에다가 다다미를 해놨더라고요. 다다미를 해놓고 가운데 조그마한 상을 놔둬놓고 그 차를 놔둘 수 있는 조그마한 잔들 있잖아요. 그런 거를 또 이렇게 놔두니까 분위기 연출이 또 예술입니다. 만약에 그런 것도 이쪽으로 연출을 하게 된다고 하면은 이렇게 앉아서 바라보면은 도쿄타워가 이렇게 보이는, 그죠? 이거 되게 좋은 것 같은데요. 그리고 또 천장 같은 경우는 우물천장이 되어 있습니다. 커브 조명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 우물천장 안쪽으로 빛이 들어오다 보니 조금 더 공간이 깊이감이 느껴지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낮이어서 연출이 좀 다르게 될 수도 있지만 저녁이 된다고 하면은 분위기가 더욱더 부드러운 또 분위기가 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또 맞서는 쪽으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정말 항상 일본 같은 경우에는 한국도 그런지 모르겠어요. 코너 유닛이 가장 일본에서는 좀 인기가 있고 보다도 조금 더 높은 가격에 거래가 되곤 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보시는 것처럼 마스터룸조차도 한 면이 통창입니다. 그리고 저쪽 넘어서는 프린스 호텔, 그 앞에 있는 시바공원까지 보이고 보면은 도쿄타워뷰가 보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전체 면적이 10조입니다. 한국 평수로 치면 5평인데 조금 더 넓어 보이는 것은 왜일까요? 아마 이 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근데 싱글 침대 2개를 놨던데 불구하고 퀸 사이즈도 좀 들어갈 것 같아요. 그리고 앞판에 이렇게 상판이 있는데 여기 위에도 텔레비전이나 이런 거를 설치를 해서 충분히 또 여가 시간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이나 이런 부분들을 사용하는 문제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이 뒤쪽에 이 공간이 있어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물론 이 기둥이 없어서 좀 더 안쪽으로 들어갔었으면 좋았을 수도 있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이 공간에서 끝났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 침대 헤드 뒤쪽으로 이렇게 조경이나 이런 것을 낮출 수 있는 공간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좀 괜찮은 것 같아요. 또 크로젯 쪽으로 한번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로젯도 충분히 안쪽이 깊네요. 네, 제가 들어가고도 성인 남자는 6명은 충분히 들어가는 것 같고요. 얼마나 넓은지 디귿자 형태의 크로젯이다 보니까 처음에는 들어가기 전 여기 공간이 얼마나 넓게 했는데 넓네요. 이 마스터룸 또한 육하담보가 있다 보니까 한겨울에도 불편함 없이 진행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저희가 메인 다이닝에서 보여드렸던 이제 바닥과는 또 다른 재질로 되어 있는데 우드로 되어 있다 보니까 자칫 라이트 그레이에서 오는 세련됨과 혹은 그 깨끗함, 청결감 그런 분위기가 있지만 반대로 얘기를 하면 어떻게 보면 좀 차가워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완충시켜주는 그런 효과까지 있는 것 같습니다. 모두로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밝으면서도 되게 따뜻한 그런 분위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또 바로 옆에 있는 서브룸 쪽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네, 서브룸 같은 경우에 지금 이런 식으로 코디가 되어 있네요. 본 면적 같은 경우에는 7조인데요. 한국 평수로 치면 3평 반 정도 됩니다. 그래서 침대를 이쪽으로 붙이고 저쪽으로 공간을 놔두면은 책상을 이쪽으로 놔둬서 의자가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은 충분히 나올 것 같고 그 뒤쪽으로 침대가 있고 하면은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그리고 안쪽에는 또 이렇게 협소한 공간이 있긴 하는데 이쪽으로 조명이나 이런 걸 또 놔두면은 공간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물론 벽에 좀 붙어야 되긴 하지만 도쿄타워가 또 보이네요. 예. 그리고 또 안쪽으로 가면 수납 공간이 있는데 이 정도 수납 공간이면 충분한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더 넓게 느껴지지? 아마 깊이감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예. 상황에 따라서는 혹은 이 상판을 하나 더 설치해서 위아래로 설치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유로는 층고가 높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의류나 그런 내용에 따라서는 한번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그리고 아까 저희 마스터룸에서는 설명 못 드렸는데 마스터룸과 동일하게 매립형 시스템 에어컨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도 방이 좀 더 쾌적하게 더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저희 또 베스룸 쪽으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손잡이도 되게 좋은데요. 그립감이 그죠? 잡았었을 때 정말 사람 인체공학적으로 설계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피로감도 덜한 것 같고 이렇게 되어 있군요. 더블볼이 있고요. 베니티 같은 경우 하부에 이렇게 서랍 공간이 있습니다. 너무 좋은데요? 그리고 약간의 올리브색 계열의 이제 볼인데 이런 부분들 또한 되게 어떻게 보면 젊어 보이는 혹은 세련된 그런 느낌이 오거든요. 그리고 아까 저희 메인 엔터런스에서 느꼈었을 타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타일이 연상케 되는 또 뒤쪽으로 또 마감이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미타가든 힐즈에 있는 듯한 느낌이 또 드네요. 와이드형 글라스가 3개가 이렇게 나란히 있는데 뒤쪽으로 다 이렇게 수납 공간이 있다 보니까 한 가족이 사용하는데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가운데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또 이렇게 콘센트가 있다 보니까 전선이나 외관적으로 조금 방해가 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은 수납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물론 측면에도 콘센트가 있어서 공간을 활용하는데도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너무 좋은데요? 이 안쪽으로 가니까요 이런 공간이 있었어요. 무슨 공간인가 했는데 위쪽을 보니까 옷걸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공간은 가정에 사용하는 곳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 또한 좀 생각을 해서 옷을 거치할 수 있는 공간을 따로 해놓은 것 같고요. 위쪽은 이렇게 수납입니다. 이거를 개폐를 하니까 조금 더 확인하기가 쉽네요. 그리고 그 뒤쪽으로 나오는 라운드 다운 라이팅이 조금 더 이 공간의 깊이감을 더 보여주는 것 같고요. 방금 전에 저희가 베니티에서 봤던 타일과는 또 다른 타일인데요. 이런 타일들 정말 색감 너무 이쁜 것 같은데요.
예전에 저희가 옛날 집 같은 경우는 이런 타일들이 벽에 있었잖아요. 예를 들어 한 가로 한 10cm, 세로 10cm 정도. 근데 그게 아니라 가로 한 1, 2cm 정도 되는 이런 타일을 색깔이 다른 비슷한 파스텔 계열로 이렇게 해서 마감을 하니까 공간이 또 다른 공간이 연출이 되네요. 하부는 동일하게 또 이런 식으로 수납까지도 있고요. 오, 이거 너무 좋은데요? 나눌 수도 있고 옷의 컬러에 맞게 놔둘 수 있는 공간이 있다 보니까 이것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안쪽으로 하면 이 공간은 이제 여러분도 좀 이제 감이 오실 것 같아요. 세탁기를 놔둘 수 있는 공간입니다. 와우, 안에가 깊네요. 세탁기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은 만약에 신축이다 보니까 제품을 사용하실 수 있지만 기존의 세탁기를 가져와셨을 때 어떻게 보면 이 집 내부에 있는 인테리어와 맞지 않은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안쪽에 이렇게 문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감출 수도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안쪽으로는 이런 식으로 욕실이 있습니다. 욕실도 되게 밝네요. 처음에 이 집에 들어오고 그리고 리빙으로 가고 또 방에 가고 베스룸에 들어오고 또 욕실까지 이어지는데 전체적인 분위기가 같은 연장선상에 있는 것 같아요. 되게 밝고 귀여운 이미지도 나면서 되게 젊은 이미지가 되게 많아요. 아마 이런 타일과 그리고 색상에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이 욕조죠. 욕조 제품 같은 경우에는 잭슨사의 이제 욕조로 사용되어 있는데 저는 처음에 여기가 디자인이나 이런 부분도 너무 훌륭해서 프랑스나 이탈리아 제품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일본 내 제품이라고 합니다. 하이엔드 맨션들에서 잘 확인할 수 있는 브랜드고요.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다 일본 내에서 만들어진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안심하고 또 사용하실 수도 있는 것 같고요. 매번 이제 저희가 샤워 헤드는 확인을 하고 있는데 하우스 그로이네요. 역시 너무 이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도 하루에 2번은 꼭 사용되는 기구이다 보니까 디자인 이런 부분들이 조금 다른 것만으로도 인해서 이 공간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좌우되는 그런 부분들도 좀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족이 사용하다 보니까 이 투명 도어에 대해서는 좀 반신반의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만약에 가족과 한다고 하면은 여기는 불투명으로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이 공간을 만약에 불투명으로 해서 하나의 공간으로 구획을 하게 된다고 하면은 굳이 이 문을 닫지 않아도 되거든요. 욕실 공간을 점유하는 자 1인, 베스룸 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1인. 그래서 이 공간 하나만으로도 벌써 2인이 사용이 가능한데 만약에 이렇게 투명이라고 한다고 하면 사실상 이 문을 닫을 수밖에 없고 닫게 된다고 하면 이 공간의 주인은 한 사람밖에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효율성을 좀 따질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쪽에는 레스트룸이 있는데 한번 보시죠. 아니, 이제 공간이 정말 뭐라고 해야 돼요? 아기자기하면서 예쁘다고, 그러니까 파스텔 계열 느낌 계속 나는데 이거 되게 너무 좋은데요? 하부 쪽에는 이제 탱크리스의 화장실이 연자가 있고요. 그 위쪽으로는 또 이렇게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손을 씻을 수 있는 용모를 단정하게 확인할 수 있는 공간인데 이 공간도 공간이 충분하게 나오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쪽으로 나오는 이 벽지 크로스도 너무 좋은데요? 네, 하부장도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여기서 간단하게 수납은 어려울 수는 있어도 그래도 레스트룸을 청소할 수 있는 용품 같은 거 놔두면 어떨까 생각됩니다. 현관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요, 프라이빗한 공간이 보이지 않아서 너무 좋았는데 이 공간들이 다 또 수납 공간이 되어 있다 보니까 너무 좋았어요. 여기 안쪽에 있는 공간도 수납 공간이었고요. 위아래의 공간을 또 사용자의 기호에 맞게 조율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이쪽 안쪽에 보시면 안쪽까지도 깊숙하게 수납이 가능할 수 있는 또 수납장이 또 따로 있었어요. 이렇게 안쪽까지 있어요. 또 이쪽 왼쪽에도 이렇게 수납 공간이 있었습니다. 신발장이 너무 많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저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신발 공간을 이쪽으로 사용을 하고, 왜냐, 외부에서 들어오는 아무래도 신발이다 보니까 안쪽으로 좀 더 개폐하는 게 좋지만 이런 공간 같은 경우에는 높낮이를 조절해서 골프백이나 혹은 여행 수트케이스나 이런 거를 수납해 보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실내를 좀 돌아다니면서 설명드렸는데 여러분 어떠하신가요? 미타가든 힐즈에서 사실상 이렇게 도쿄타워뷰를 볼 수 있는 곳은 한정되어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가격이 조금 다른 물건들에 비해서 평단가가 높은 거는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은 매도자와 꼭 상의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사우스힐즈 같은 경우는 두 개의 엔트런스가 있어요. 저희가 초반에 들어갔던 엔트런스와 그것도 사우스힐즈 전용 엔트런스가 따로 있는데요. 들어오자마자 보시면 이렇게 아이들이 놀 수 있는 키즈룸 공간이 있습니다. 지금 아이들이 실제로 저기서 놀고 있는데요. 화면에 안 나가기는 좀 조심해 주세요. 그리고 또 아이들의 상상력을 자극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어떤 공간이냐? 바로 이 공간인데요. 들어가기 전에
제가 있는 공간에 대해서 좀 먼저 한번 설명드리겠어요.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탁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아이들의 키즈룸 옆에 이런 공간이 있다는 거는 왜 있을까 저도 되게 많이 생각했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노는 공간과 그리고 어른들이 있을 만한 공간을 나누고 시선에서 볼 수 있는 이 공간이 같이 있다는 게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은 아이들 공간에서 놀고 어른들은 어른 공간에서 따로 업무를 보거나 사무적인 일을 하고 그런다고 하면 일석이조 아닐까요? 그리고 다시 얘기가 돌아와서 아까 전에 말씀드린 아이들의 상상력을 자극할 수 있는 공간이 바로 또 이 근처에 있거든요. 한번 보시겠어요? 그림 혹은 아트가 걸려있는 공간으로 보고 감상하고 지나칠 수 있는 공간이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또 큰 소리로 혹은 아이들이 집안에서 뛰어놀지 못하거나 큰 음량으로 소리를 지르거나 영화를 볼 수 없는 공간도 이 공간이면 가능합니다. 이런 공간들이 시설 내에 있는 거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바로 왼쪽에는 저렇게 또 녹색을 볼 수 있는 공간도 있다는 점. 엔트런스 쪽으로 이동하기 전에 보면은 이 왼쪽에는 이제 경비원이나 혹은 짐을 날라줄 수 있게 하는 로봇이 이렇게 또 있고요. 전화를 할 수 있는 공간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조금 전에 봤던 이런 라운지에서 전화가 와서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를 줄 수도 있는 상황 혹은 좀 소리를 내야 한다는 상황이 있다고 하면 이쪽 공간을 활용하시는 게 좋죠. 사우스 힐즈의 메인 엔트런스입니다. 어떠하신가요? 청고 보이시죠? 자택에 돌아오는 길이 두 가지가 있고 이 두 가지 엔터런스를 통해서 올 때 분위기가 다르다 보니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첫 번째 메인 엔터런스를 봤었을 때 클래식하고 또 위험하고 그리고 아무나 오지 못하는 약간의 그런 프라이빗한 느낌도 주는 공간이었다고 하면 여기는 어떻습니까? 너무 좋지 않습니까? 메인 엔트런스 쪽에서 봤었을 때 1층에서 3층까지 올라가는 카펫이 딥블루 약간 파란색이었던 기억나시죠? 프로토도 연상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사이사이 들어가 있던 화이트는 아까 저희가 봤었던 기둥 이런 부분들도 약간 어떻게 보면 연상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 공간은 다르지만은 이런 색깔을 통해서도 또 연상하게 하는 공간을 연결시키는 그런 느낌도 들고요. 메인 엔트런스를 통해서 센터위를 돌아왔었을 때 처음 저희를 반겨줬던 거는 중정, 수전이 이렇게 있었고요. 그런 공간들을 보면은 다른 형태이긴 하나 그 이런 요소들은 비슷하다라고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심볼과도 같았던 은색깔 조형물 같은 경우도 대신해서 이와 같이 아트가 또 걸려져 있죠. 그런 부분들을 보면은 어떻게 보면 좀 비슷하다라고 또 생각이 듭니다. 가장 기분 좋았던 건 무엇이었냐? 나갈 때였는데요. 한번 보시겠습니까? 양쪽으로 들리는 이 물소리가 주변에서 들어오는 소리들을 1차로 차음을 해줬었고 그리고 이 물소리를 들으니까 또 마음이 또 정온되는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차가 다니고 소리가 나다 보니까 잘 들리진 않을 수 있어도 이런 곳이 메인 엔트런스고 귀가하고 또 퇴가하고 할 때 충분히 그런 분위기를 내줄 수 있는 공간이 이 미타가든 힐즈에는 두 공간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미타가든 힐즈 바로 옆에는 공사가 한참 진행 중인데 이곳이 파크코트 시리즈 중에서는 최대 규모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자부주반역 2분 그리고 미타가든 힐즈와 그 중간에 있는 공사 현장인데요. 부지만 보시더라도 전체 면적이 약 6,000평이 넘는다고 합니다. 세대수로 치면은 약 1,300세대가 넘고요. 미나토구 최대 규모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사우스와 노스로 이렇게 두 동이 이어져 있는데요. 동에 따라서 평당가도 천차분별입니다. 도쿄타워가 보이고 안 보이고에 따라 다르겠지만 펜트하우스 중에서 가장 도쿄타워가 잘 보이는 구획은 평당 4,800만 엔까지도 한답니다. 믿어지십니까? 한국 돈으로 치면은 거의 5억 가까이도 된다는 겁니다. 평당가가 4억 정도 이상 되는 곳이 이미 또 매각이 됐다고 얘기를 하고 앞으로도 1차 분양이 끝났지만 2차 분양까지도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나 신축 분양에 관심이 있다고 하시면은 꼭 한번 눈여겨볼 매물이라고 생각됩니다. 물건의 분양은 2030년 앞으로 4년 뒤에 진행이 된다고 하니까 꼭 이 부분들도 기대하시면서 한번 지켜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앞으로 바로 미타가든 힐즈와 옆에 있는 부지가 최소 평당가가 2천만 원에서 혹은 그 이상도 되는 이 맨션이다 보니까 미타가든 힐즈의 평당가도 어느 정도는 안전하게 방어가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 미타가든 힐즈 바로 옆에 저렇게 재개발이 되는 것을 사실은 사전에 알고 있었고, 그리고 저희 고객님에게 이 근처에 물건을 하나 소개해 드렸어요. 근데 그 물건이 바로 앞에 있는 프라자 미나미야자부라는 이제 건물인데, 이 물건 같은 1983년에 준공이 된 물건입니다. 저희 고객님이 사신 거는 ELDK 22평이었고요. 그때 당시 9,980만 원, 약 1억 원 정도 되는 금액을 가지고 사셨습니다. 그 당시 수익률이 3.9%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얼마 전에 계약이 갱신되면서 저희 PM부서, 관리부서에서 실제 임차인과 면담을 통해서 가격을 조금 이번에 상승시켰거든요. 약 임대료가 20%가 상승해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4.6%까지도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기존 고객님이 사셨을 때 수익률이 3.9%에서 지금은 4.6%까지도 올랐던 부분이죠. 이런 부분도 향후 앞에 있는 재개발을 통해서 더욱더 좀 영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금일은 미나토구 미타가든 힐즈에 대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어떠하셨나요? 해당 물건 같은 경우에는 2025년 3월 준공이지만 사실상 이 건물의 스토리는 100년 전부터 시작됐습니다. 1929년입니다. 과거 최신성 간이보험청사로 사용됐던 건물이 일부 유지가 되고, 그 뒤쪽으로 새로운 주거지를 쌓아 올린 곳이 이곳 미타가든 힐즈입니다. 미나토급 최대급 25,000제곱이 넘는 면적이죠. 한국 평수로 치면 7,000평입니다. 그 위에 1,000세대가 들어선 이곳은 미나토구 내에서도 미타가든 힐즈가 유일하다고 생각됩니다. 해당 물건에 궁금하신 점이 있다고 하시면 저희 주유리언 에스테이트 앞까지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희 다음 영상 촬영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